네, 안녕하세요. 류창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사업 포괄 양도 양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기존에도 사업 포괄 양수도에 대해서는 이미 올린 영상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양도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 부가세 대리 납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이런 내용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사업 포괄 양수도와 관련해서 좀 특이한, 실무에서 많이 나오지만 좀 특이한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실인 상태에서 넘기면 어떻게 되냐. 아니면 구분상가를 내가 101호, 102호, 103호 갖고 있는데 101호만 넘기려고 할 때 이것도 포괄양수도가 되느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포괄양수를 넘겼는데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나중에 1년 뒤에 전환이 되면 어떻게 되냐. 아니면 그 포괄량도 양수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되냐. 나 작성 안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아니면은 그 포괄양수로 넘겼는데 1년 뒤에 이 양수인이 면세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학원이나 병원이나 아니면 주택임대로 전환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냐. 아니면 그 양도인이 그 임차인한테 넘겼을 때는 어떻게 되냐. 아니면 도리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포괄양수도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부동산 매매업이나 주택 신축 판매업 같은 이렇게 그 지어서 파는 것들 아니면 매매업들 이런 것들은 포괄량수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임대업으로 그 포괄량수를 했는데 그 임대가 안 나가서 그냥 내가 뭐 그걸 내가 자기 사업으로 업종을 변환하면 변환했을 때 그걸 뭐 그 한 달 있다 변환하면 되냐 아니면 뭐 1년 있다 해야 되냐 뭐 도대체 아무 때나 해도 되냐 뭐 이런 좀 실무에서는 많이 나오지만 그 좀 그 아리송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해서 좀 저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실입니다. 공실. 공실은요. 예를 들어서 매도자가 임대업입니다. 임대업인데 공실이에요. 공실. 공실. 뭐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공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거를 포괄 양수도로 매매 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매수자가 임대업을 안 하고 그냥 바로 본인이 식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식당을 바로 그냥 그 포괄 양수도로 가져오자마자 그냥 본인이 식당 사업자 내서 바로 하는 경우 케이스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케이스죠. 역시 매도자는 임대업인데 공실이에요. 그래서 포괄 양수도로 매수자한테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이 매수자가 그 임대를 하려고 이제 계속 그 알아보는데 임대가 안 나가다 보니까 그냥 본인이 그 식당업으로 이제 이렇게 바꾼 경우 식당업으로 바꾼 경우 한참 뒤에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건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여기 보시면 사업 양도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이 나온 게 있죠. 뭐 사실은 매도자는 임대업인데 매수자는 뭐 바로 식당을 하니까 이건 사업 업종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업 양도가 안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실 상태에서 양도했는데 양수자가요.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직접 음식점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고요. 케이스 2번은 이제 이런 케이스죠. 이제 예를 들어서 1층은 임대를 놓고 있었어요. 매도자가. 그리고 그 2, 3, 4층은 공실이에요. 물론 이 사람 매도자는 임대업이죠. 이런 경우 매수자가 이걸 임대하려고 포괄 양수도로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물론 이제 그 1층은 승계가 됐죠. 근데 2, 3, 4층을 한 3개월 이후에 거기에 에이 그냥 임대도 안 나가니까 여기다가 그냥 내 사업 해야겠다 라고 했을 때 이 경우는 사업 양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또 해석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요 좀 안전하게 하시려면 임대업인데 공실을 내가 가져왔다. 그런데 뭐 내가 처음부터 식당 할 거였으면 이건 포괄약수가 안 되는 것이고요. 내가 이제 임대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 공실이에요. 공실인데 아예 이거 놀리느니 그냥 내가 여기다 뭐라도 장사를 하나 하자 라고 할 때 이렇게 바로는 아니죠. 이렇게 몇 개월 후에 장사할 때 요거에 대해서 그 포괄 양수도가 성립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좀 문제가 많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 이제 이거는 된다라고 이렇게 그 케이스가 나오긴 했지만 또 이런 경우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해석도 또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기로는
임대업으로 일단 포괄양수를 가져오셨다면 단기 임대라도 뭐 1개월이든 단기 임대라도 한 뒤에 그 식당업으로 전환이 되면 이때는 아무 문제 없겠죠. 예, 이 공실로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뭐 몇 개월 있다 식당 했을 때 이게 포괄양수도가 물론 이제 케이스 2번은 되는 것처럼 제가 여기 써놓긴 했지만 근데 이것도 위험하다 이거죠. 위험하다. 누가 위험해요? 매도자가 위험하다. 매도자가. 왜? 부가세 납부 의무자는 매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분상가, 이것도 이제 그 실상 많이 나오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요, 상가 임대를 내가 1번지에 그 상가를 하나 임대를 하고 또 다른 이제 2번지에 상가를 임대하면 원래 사업자 등록은 그 건건이 내게 돼 있습니다. 건건이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를 두 개를 내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죠. 구분상가, 즉 1번지에 그 집합 건물로 돼 있어 가지고 내가 그냥 101호 102호를 통째로 위 붙어 있는 거를 분양받은 거죠. 이렇게 하나의 번지에 101호 102호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사업자 낼 때 어떻게 내요? 이건 보통 하나로 사업자가 나옵니다. 보통 하나로 나오죠. 사업자가 이게 뭐 하나의 번지 위에 내가 뭐 101호든 102호든 뭐 103호든 몇 가지 임대 사업을 한다라고 해도 이렇게 이제 사업자를 하나로 내줍니다. 이럴 때 내가 이 구분 등기된 요 상가에서 요 하나 101호만 팔 때 어떻게 되냐? 사업자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처럼 만약에 사업자가 두 개였는데 요거를 팔 때 임대하는 분한테 팔면은 포괄양수도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사업자가 하나인데 이 포괄양수도 하려면 이거 통째로 101호 101호 다 팔아야 되냐? 이제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요 그 사업 포괄량도 양수할 때는 사업장별로 판단을 하는 거죠. 사업장별. 그럼 여기서는 사실은 사업장이 하나가 아니라 이게 두 개죠. 두 개. 사업장이. 사업자 번호만 그냥 편의상 하나로 냈을 뿐이지 실상 사업장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겁니다. 그 정답을 말씀드리면 101호만 임대를 하는 사람한테 넘길 때 포괄 양수도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런 사례들을 한번 보면 이거죠. 예를 들어 집합 건물 내 상가를 취득해서 구분 등기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를 하다가 그중 하나의 상가를 그 임대사업자에게 뭐 포괄양도 양수를 했을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된다. 이런 내용과 또 구분 등기된 두 개의 상가를 취득했어요. 이렇게 두 개를 취득해서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발급받아 하나의 상가에서는 임대를 하고 나머지에서는 도매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본인이. 이럴 때 사업자 번호는 하나인데 근데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요 하나의 상가만 임대업을 하겠다는 사람한테 넘길 수 있냐? 가능하다 이거죠. 예, 요 임대업만 하는 요 101호만 넘길 수 있다 이거죠. 예, 비록 내 사업자에는 물론 그 도매도 들어가 있었지만 그것도 나중에 이제 그 사업자 정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다. 간혹 가다가 이거는 하나의 사업자에 임대도 있고 도매도 있으니까 매수자가 임대만 한다는 사람 이렇게 한다면은 이거 포괄양수도 안 된다고 이렇게 막 주장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요것도 좀 이번에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에서 간이과세자. 당연히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는 포괄양도 양수 계약이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간이과세자를 못 내죠. 간이과세를 못 냅니다. 왜? 저희가요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자는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한테 포괄양도 양수 계약을 맺었다라면 간이과세 절대 못 냅니다. 예, 근데 죽어도 난 간이과세 하겠다라고 하면은 아예 포괄양수도를 하지 말으셔야겠죠.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이제 2번은 이해가 되는데 일단은 일반과세자인데요. 그 포괄양수도를 했어요. 일반과세자한테 뭐 임대업인데 임대업을 했어요. 근데
그 이분이 4,800이 안 되니까 세무서로부터 간이과세 4,800이 안 되니까 간이과세 할래 말래 통지서가 와서 간이과세가 좋으니까 간이과세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1년 뒤에 간이과세로 변경이 됐어요. 변경. 포괄양수를 했는데 일반과세제인 상태에서 포괄양수가 됐는데 1년 뒤에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됐어요. 4,800이 안 돼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요 1번이 그런 설명입니다. 즉 포괄양수도 이후 4,800이 안 돼서 간이과세가 적용이 됐을 때는 이제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그 뭐죠? 그 재고 납부세액을 납부해라. 결론은 부가세를 토해내라 이 말입니다. 결론은 이건 뭐 저희 세법상 좀 전문 용어인데요. 부가세를 결국은 토해내라. 토해내라. 그 앞에 사람이 환급 받은 거에 대해서 일반 과세자로 쓴 것치만큼은 내비두고 나머지만큼은 토해내라. 토해내라. 요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포괄양도 양수계약을 반드시 작성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그냥 특약사항에만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에만 넣어도 되나요? 이제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십니다. 포괄양도 양수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지만 그게 성립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한번 요 내용을 보시죠. 거래 당사자가 한 포괄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업 신고할 때도 거기 사업 양도라고 표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나는 임대업인데 임차인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를 다 넘겼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실질이 사업 포괄 양도면 사업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지 그걸 무슨 포괄 양도 양수를 작성 안 했다 아니면 폐업 그 신고할 때 저희가 폐업 사유에 뭐 사업 부진이든 뭐 여러 가지 체크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사업 양도라고 표기를 안 했다라고 해도 이거는 실질이 사업 양도면 사업 양도가 된다 이거죠. 된다. 근데 저희가 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도 없고 그 다음에 그 표기도 그 폐업 사유란에 사업 양도 표기도 안 하고 그러면 세무서 담당자 이게 포괄 양수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모르죠. 담당자가 어떻게 알아 이거를. 뭐 현장을 뭐 다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 포괄 양도 양수임을 계약서를 쓰거나 또는 특약사항에 넣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포괄 양수도인 것을 과세관청에 통보하는 기능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포괄 양도 양수 한 거다. 포괄 양도 양수다. 그러니까 매도자 부가세 세금 내라고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포괄 양도 양수가 반드시 이 사업 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반드시 무슨 필수 요건은 절대 아닙니다. 예, 실질이 포괄 양수도면 포괄 양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무서에서는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특약사항에라도 반드시 표기를 해라. 이제 그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간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면세도요. 면세는 그 일반 거세자에서 면세 사업자한테는 당연히 포괄 양수도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아예. 왜? 면세는 부가세를 납부도 안 하고 환급도 안 받는 사람인데 내가 환급 받은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 사람한테 다 떠넘겨요. 그죠? 그래서 아예 포괄 양수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근데 실무에서는 제가 하다 보면은 세무사님 제가 최근에 임대업자인데요 매수는 그 하고 나신다는 분인데 그 포괄양도 양수로 계약했는데요 그거 어떻게 되나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세무서에서 일반 과세자한테 그 부가세 내라고 통지서 날라오겠죠. 그럼 그 통지서 가지고 우리 뭐 중개사님 찾아오겠죠. 그죠? 이런 포괄양수도가 성립이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아까 간이과세자처럼 처음에는 일반 과세자로 즉 임대업이면 임대업으로 해서 포괄양수도를 했어요. 했는데 이 사람이 1년 뒤에 아유 임대 그만두고 내가 그래도 전에 학원 했으니까 아예 학원이나 차려야겠다 하고서 나중에 학원을 차린 거예요. 임대업을 안 하고 1년은 했죠. 1년은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랬을 때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무슨 재고 납부세액이라고 해서 좀 어려운 표현 나왔죠. 이번에는 면세 전용이라는 또 전문 용어가 나옵니다. 역시 부가세 토해내라는 겁니다. 너 일반 과세자 쓴 기간만큼만 빼고 나머지 기간은 다 토해내 부가세. 그래서 부가세를 토해내라는 즉 일반 과세자로 포괄양수도 받았다가 만약에 네가 학원이나 병원이나 주택임대나 이렇게 면세 업종으로 바꿨냐? 그러면 부가세 토해내라.
토해내라. 요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에게 또는 임차인으로부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가요 임대인이요 임차인한테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이 되느냐 이거죠.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된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임대업 같은 경우는 그 임대업에 있어서 주된 사업이 뭐예요?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승계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포괄 양수가 되는 것인데 임차인한테 팔아요. 그럼 당연히 사업 양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고요. 뭐 이거는 이제 업종이 같은 경우고 업종이 틀린 경우도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 숙박업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건 뭐 업종이 틀리니까 아예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업종을 동일하게 해서 포괄 양수는 가능하다 이겁니다. 즉, 요 내용이죠. 사업장을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하던 사업자, 즉 임차인이 식당 하던 임차인이요 임대인한테 음식점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는 사업 양도에 해당된다. 즉 무슨 말이에요? 임차인이 식당을 하고 있고 임대인은 그냥 임대사업자죠. 근데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임대인이 그 식당을 그냥 그대로 인수해서 식당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경우 거꾸로는 가능할 수 있다 이겁니다. 거꾸로는 가능하다. 업종이 당연히 동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거꾸로는 되지만 임대인이 임차인한테는 포괄 양수도가 안 된다. 이것도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매매업. 매매업은 뭐예요? 내가 사서 되팔고 아니면 상가를 지어서 팔고 이런 게 부동산 매매업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업에 들어가죠. 주택 신축 판매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매매업에 있어서는요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매매업은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개의 부동산을 사서 그 중에 하나를 팔아요. 그러면 그게 매매업을 판 거예요. 그냥 재고 내 상품을 판 거예요. 매매업자한테는 상품이죠. 즉 재화를 판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괄양수도가 이 매매업 같은 경우는 성립이 안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매매업자가 상가를 여러 개 지어놨어요. 근데 지금 미분양이야. 일부는 뭐 팔렸고 일부는 미분양이에요. 그래서 일부는 또 임대료를 지금 놓고 있어요. 이럴 때 다행히도 임대 놓던 거 하나 중에 뭐 101호가 지금 팔려 나가요. 그래서 그 사람도 임대를 하겠대요. 그랬을 때 나 여기도 임대도 추가했는데 그럼 임대와 이 매수자 임대할 사람한테 뭐 101호 넘길 때 포괄양수도가 되냐? 안 된다 이거죠. 이 매매업자한테 그거는 하나의 재고, 상품이지 사업을 넘기는 게 아니죠. 사업을 넘기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동산 매매업자가 본인이 갖고 있는 권리, 의무, 자산, 부채, 만약에 뭐 임대 있으면 임대 뭐든 대출 모든 걸 그냥 진짜 포괄적으로 매매업자에게 다 넘긴다라고 하면 그때는 가능할 수는 있겠죠. 가능할 수는 있는데 그 매매업자가 아니면 신축 판매업자가 자기가 지어서 나는 계속 매매업 할 거야 하면서 요거 하나 팔고 또 신축 판매업자도 이거 하나 팔고 난 계속 신축 판매할 거야 이런 경우는 사업 양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그냥 상품을 판 거지 사업 양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그래서 보시면 부동산 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하고 일시적으로 건물을 임대하다가 안 팔리니까 임대하다가 상가를 양도한 경우 이거는 재화를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는 거죠.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좀 다른 내용입니다. 2번 하나의 사업지에서 건물 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부동산 이제 안 팔리니까 임대업도 추가했어요. 그러다가 영위하다가 신축 판매업과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 자산, 부채, 그 다음에 모든 그것들을 다 매수자한테 이 동일한 업을 하겠다는 매수자한테 넘겼을 때는 그럴 때는 가능하다. 즉 매매사업 전체를 다 넘긴다. 모든 이런 걸 넘길 때는 포괄양수도 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체로 부동산 매매업자나 신축 판매업자들은 포괄양수도가 대체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 요거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 변경. 즉, 그 양도인은 임대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수인도 임대업을 하겠대요. 그래서 포괄 양수도로 넘겼어요. 사업 양도를 했는데, 양수인이 임대를 하려다가 마음이 변했어요. 아, 잠깐만. 내가 식당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 임대를 조금이라도, 몇 개월 뒤에, 몇 개월 뒤에 음식점업으로 하면 되냐 이거죠. 임차인한테 얘기 잘해가지고, 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대요. 그러면, 하루 있다가 바꾸면 되냐? 아니면 한 달 있다가 바꾸면 되냐? 아니면, 뭐죠? 반년 있다가 바꾸면 되냐? 1년 있다가 바꿔야 되냐? 이 법에는 이 기간은 안정해져 있습니다. 안정해져 있어가지고요. 극단적으로는 요 규정 보시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이후에 양수인의 사정으로 업종을 변경한 것은 그 시점이 하루든 일주일이든 사업 양도 판단과는 무관한 것이다.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임대업을 꼭 하라고 했죠. 그래도 임대업은 단기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수 업종을 일정 기간은 좀 영업한 뒤에 업종을 변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 기간에 대한 언제 바꿔야 대한 그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하루냐 뭐 한 달이냐 이런 건 없지만 적어도 임대업을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은 하고 나서 바꾸는 게 안전하다 이겁니다. 안전하다. 예, 여기 이제 조세심판원에서 나온 내용은 뭐 하루든 일주일이든 무관하다고는 했지만 고든 이제 요 임대업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했다라는 가정에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공실이거나 이런 임대도 안 하고 바로 음식점업으로 하면 이거는 사업 양도 자체가 안 되겠죠. 사업 양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요 내용 보시면 임대업자가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후 양수자가 승계받은 건물을 임대업으로 사용하다가 건물의 일부를 양수자의 다른 사업에 사용한 때도 사업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사업 양도 된다. 그 다음에 식당을 하는 사업자가 식당에 관한 권리를 포괄 승계하는데 그 양수자가 식당을 조금 했어요. 예, 뭐 손님 조금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 양도에는 해당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업종 변경은 가능하지만 가급적 사업 양도로 받은 이 업은 조금이라도 꼭 하고 나서 업종을 변경해라. 그래야 안전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오늘 포괄 양수도와 관련해서 좀 특이한 경우 8가지 좀 살펴봤는데요. 예, 좀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고요.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